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평범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지루할 거라고 예상했던 직장 간담회를 탐석을 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아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게다가 거기가 상명하복이 아주 뚜렷한 경찰 조직의 간담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휴, 분위기가 엄청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최고 관리자가 딱 단상에 섰을 때 다들 속으로는 뻔한 실적 압박이나 형식적인 업무 지시 같은 게 막 쏟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올해 목표는 이렇다, 달성해라, 이런 식이죠. 네. 그런데 이 관리자가 갑자기 영혼의 질량, 그리고 우주의 기운,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진짜 목적,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갑자기요?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네요. 어떠실 것 같나요, 여러분? 아마 속으로 내가 지금 서장실에 온 건가? 아니면 무슨 철학관에 온 건가? 하면서 막 자세를 고쳐 앉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흔치 않은 광경이거든요. 그 딱딱하고 형식적인 관공서 행사가 순식간에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 토론회장으로 변해버린 순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복을 딱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경직된 공간에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이 막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인지 부조화를 읽히면서 굉장히 흥미를 유발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심층 분석에서 우리가 다룰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의 메인 자료는 충청북도경찰청장이 옥천의 한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서 나눈 간담회 녹취록인데요. 네, 지역 협력 단체장들이나 직원들과 나눈 대화죠. 맞습니다. 모 과장, 모 계장 등 여러 익명의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단순한 업무 스케치를 넘어서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직자의 본분은 무엇인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죠. 네, 맞아요. 제가 이 녹취록을 읽으면서 솔직히 몇 번이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초반 상황부터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첫 질문부터 아주 전형적인 조직사회의 단면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모 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해요. 충북청장의 취임사를 아주 열심히 분석한 티를 팍팍 내면서 말이죠. 벌써 어떤 질문일지 예상이 가네요. 네, 청장님께서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고 현재 가장 존경하는 리더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윗분들 오시면 의뢰하는 그 아주 모범적이고 약간 아부성 짙은 질문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전통적인 관료제나 기업 문화에서 아주 가장 환영받는 질문 형태거든요. 상사가 자신의 철학이나 롤모델을 막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일종의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네, 기분 좋게 대답하시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유명한 역사적 위인을 꼽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거창한 비전을 막 늘어놓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의 답변이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 혁신은 내가 하겠다는 거니까 모르면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려요. 와,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직설적인 화법이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발언의 기저에는 그 기존 조직사회의 병폐인 주입식 가짜 리더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리더십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행하는 거다. 내가 행할 수 없으면 남을 이끌 수 없다. 이렇게요. 행동이 먼저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존경하는 리더가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시대에 리더라는 말은 막 넘쳐나도 진짜 그걸 행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대답을 합니다. 오, 굉장히 단호하네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보통 리더들은 회사의 비전이나 핵심 가치 같은 걸 막 달달 외우라고 직원들한테 강요하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을 정확히 꼬집은 겁니다. 한국의 많은 조직들이 소위 그 탑다운 방식의 주입식 교육에 엄청 익숙해져 있거든요. 아,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요. 네, 위에서 선언문 멋장을 딱 내려보내면 밑에서는 그걸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고 막 현수막 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벽에 막 붙여놓고. 상사 스스로는 그 가치를 체화해서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럴듯한 말들만 모아서 지시를 내리는 그런 행태를 비판한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건 마치 뛸 준비도 전혀 안 된 사람한테 그 풀코스 마라톤 지도를 덜렁 던져주면서 자, 이게 우리 비전이니까 당장 뛰어! 막 이러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청장이 말하는 진짜 리더십은 내가
행함에 말로써 너를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이거거든요. 조직의 혁신이라는 건 종이 쪼가리로 하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장의 철학이 서장에게, 그리고 서장에서 다시 모 과장, 모 계장으로 마침내 일선 직원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살갑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요. 네, 위에서부터 완전히 소화되지도 않은 거창한 지시가 억지로 막 내려가면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만 빚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본래 해야 할 치안 같은 그런 기본 업무마저 다 망치게 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조직 관리의 핵심을 짚은 셈이죠. 와, 무작정 비전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먼저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이런 선언이었군요. 그런데 그 의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주 충격적인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이번엔 다른 익명의 모 계장이 이런 요청을 해요. 직원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이 혁신을 어려워하니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싹 다 교육을 좀 해달라 이렇게요. 앞서 말씀드린 아주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해법이 다시 등장한 거네요.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상급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강사를 내려보내서 막 사상을 통일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청장님이 또 일침을 가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제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길래요? 100년을 사는 인생인데 왜 그리 서두르냐? 어차피 내가 청장 자리 떠나면 당신들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이러시거든요.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쿨한 답변인데요. 네, 뭐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질량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사람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영혼의 질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량이요? 잠깐만요. 영혼의 질량이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제 상사가 회의 시간에 갑자기 내 영혼의 질량이 어쩌고 막 이러면 이분이 주말에 명상 캠프를 좀 심하게 다녀오셨나 막 이렇게 의심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경찰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조직에서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뭡니까? 단어 선택이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좀 낯설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질량이라는 표현을 조직 행동학이나 심리학의 관점으로 번역을 해보면요.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어떤 통찰이죠? 사람마다 경험치나 이해도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개인의 수용 능력이나 업무 속도 같은 걸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빨리 익히지만 어떤 사람은 3배 느리게 익히기도 하거든요. 청장의 철학에 따르면 그건 3배 느린 사람이 무능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그저 그 사람의 현재 질량이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배 늦게 가는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사실 똑같은 속도로 막 강요하면 조금 느리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조직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직 입장에서는 일 처리가 늦은 직원을 마냥 기다려주는 게 엄청난 손해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대한민국 직장 문화가 사실 빨리빨리의 대명사잖아요. 당장 실적 내고 평가받아야 하는 이런 성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영혼의 질량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당연히 당장의 성과 지표만 놓고 보면 손해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발언을 한국 사회 특유의 그 극심한 번아웃 문화하고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번아웃이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청장의 시각에서는 일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녹취록을 자세히 보시면 일 폭탄을 갖다 때려가지고 일하다 죽게 만들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났을 때 남는 건 원망과 손가락질 뿐이다. 이런 아주 뼈 있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와, 일폭탄을 때려 죽게 만든다. 표현이 좀 거칠긴 해도 직장인들이라면 100% 공감할 문장이네요. 그렇죠. 획일적인 속도와 실적주의로 사람을 막 쥐어짜면 당장 이번 달의 수치나 지표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관계가 다 파탄나고 개인의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리잖아요. 요즘 직장인들이 겪는 현실이 딱 그거죠. 네. 청장은 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빚어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인생이 보람차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네요. 맞아요. 조직을 무슨 단기적인 실적 공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인간 공동체로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일 처리가 느리다고 막 윽박 지르지 말고 그 사람의 현재 질량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에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 빚어진 너와 나의 관계가 내 인생을 보람되게 한다. 이 말이 참 묘한 위로를 주네요. 자, 이제 간담회 분위기가 경찰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경찰서 밖 지역사회의 문제를 막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민원이 등장하거든요. 네, 이 대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장이 현장에서 얼마나 복잡하다는 요구들을 마주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그 기술을 아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 어르신 단체장이 마이크를 잡고 어르신 명예경찰의 고충을 막 토로합니다. 어떤 고충이었죠? 내용인즉슨 그 경찰이 미처 다 돌아보지 못하는 동네의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 같은 문제들을 경로당에 모이는 어르신들이 동네 정보망을 통해서 막 파악하고 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나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거였죠.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활동이죠. 일반적인 기관장이라면 이 타이밍에서 의뢰, 아이고 어르신들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훈훈하게 딱 마무리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청장님 절대 뻔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칭찬 대신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짚어줘요. 여기서도 질량이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엔 질량이 어떻게 쓰였나요? 과거 농경사회에서 열심히 일만 하셨던 80대 어르신들이 고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엄청난 정보량을 흡수한 젊은 세대랑 대화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진 정보의 질량이 맞지 않아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는 분석이군요. 맞아요. 청리님의 조언이 참 뼈를 때립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의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젊은이들의 갈등을 막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가정폭력이나 세대 갈등 같은 아주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의 질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시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진단 같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리더로 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무작정 권한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나이라는 계급장만으로 막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사회를 학습해야만 진정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깊은 통찰이 거죠. 나이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가 어른을 만든다. 이 말이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간담회에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돌발 발언이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겠는데요? 네, 한 집회 시위 자문위원장이라는 분이 나서서 최근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강한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과거 시위 도중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언급해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이념적으로 엄청 첨예하게 엇갈리는 아주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님은 유튜브에 나온 한 의대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물대포의 수압으로는 두개골이 파열되지 않는다. 단시 빨간 옷을 입은 시위대가 가격해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불법 시위대를 엄벌하고 무너진 공권력을 확립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엄청난 폭탄 발언이네요.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확실히 해둘 것은 이 발언이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은지 혹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배변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바로 현장의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치안의 총책임자가 주재하는 공식적인 간담회 한가운데에 자칫하면 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수류탄이 툭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네, 기관장 입장에서는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돌발적인 요구가 쏟아질 때 과연 조직의 리더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 길고 격앙된 요구를 다 듣고 나서 청장님이 뱉은 대답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이러고 넘어갑니다. 와, 그 짧고 건조한 대답에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고도의 현장 관리 능력이 딱 응축되어 있네요. 저는 처음에 듣고 너무 무성의하게 넘어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곰곰이 씹어볼수록 그 짧은 대답이 진짜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이익 집단이나 정치적 성향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되는 자리거든요. 만약 거기서 청장이 그 주장에 막 동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난리가 났겠죠. 반대로 그건 가짜뉴스라면서 위원장하고 막 논쟁을 벌였다면요. 간담회의 본질은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다음날 언론에 충북청장 간담회에서 이념 논쟁 벌여 이런 아주 자극적인 기사만 막 도배됐을 겁니다.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자신이 개입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선을 긋고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발언 자체는 차단하지 않고 딱 넘기는 고도의 균형 감각을 보여준 겁니다. 긍정도도 부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 폭발물을 아주 안전하게 해체해버린 거네요. 자, 이렇게 지역사회의 뜨거운 민원들을 처리한 간담회는 이제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 심층 분석의 가장 아름답고 철학적인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되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또 다른 모 과장이 조직 내부의 불만을 막 토로해요. 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고생한 장기 근속자들에게 해외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일종의 포상 휴가 기회가 전혀 없다라면서 서운함을 내비친 거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질 법한 보상 심리잖아요. 내가 내 청춘 다 바쳐서 이 조직에 30년을 헌신했는데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섭섭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청장님이 여행의 진짜 목적, 더 나아가서는 일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거대한 비유를 던집니다. 비유요? 네. 단순히 세금으로 놀러가서 코브라 간이나 막 빼먹고 오는 식의 관광성 외유를 매섭게 비판하면서 컵을 만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아, 컵을 만드는 사람 이야기예요? 네. 여기에 컵을 만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똑같이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요. 첫 번째 사람은 오직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컵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 사람은 시간이 막 빨리 가기만 바라고 조금이라도 일을 더 시키면 화를 냅니다. 당연히 컵도 대충대충 만들죠.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이 컵을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듭니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물을 더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느라 밤을 새워도 짜증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컵을 쓰고 기뻐할 누군가의 미소를 떠올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고 거기서 아주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마치 식당에서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영혼 없이 재료를 썰어내는 요리사랑 손님이 내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셰프의 차이 같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공무원의 본질, 아니 직업을 가진 우리 모두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잣대가 숨어 있습니다. 무서운 잣대요? 청장의 논리를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30년을 근무했어도 그 첫 번째 사람처럼 그저 당신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받은 월급만큼만 일했다면 그것은 당신 생계를 위한 당연한 경제활동이지 국가가 세금으로 포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와, 진짜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한 사람 앞에서는 정말 뼈가 시리도록 냉정한 팩트 폭력이네요. 가족을 위해 일한 건 당연한 거지 훈장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놀러가는 해외여행은 그냥 내 돈으로 가는 게 맞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청장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지 견학은 절대 관광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접하면서 그곳의 에너지를 교류하고 자신의 진략을 키우는 탐사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돌아와서 나는 우리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기회라는 거죠. 그저 내 가족 배불리 먹이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장은 과거에 오로지 내 가족의 생존만을 위해 땀 흘리던 시대를 선천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때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훌륭한 가장이라고 칭송받던 시대였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지금처럼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이웃, 내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주 깊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와 질량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무거운 사명감을 딱 요구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30년 버텼으니까 포상으로 놀러 보내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일차원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건지 막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화법이네요.
자, 이제 이 깊고도 놀라운 간담회 분석을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옥천 경찰서 간담회 녹취록은 단순한 질의응답을 훌쩍 넘어서는 거대한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주입식의 가짜 리더십을 해치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지닌 영혼의 질량을 딱 인정하면서 세대 간의 정보 격차를 짚어내고 마침내 우리가 직업을 대하는 소명의식까지 쫙 아우르는 실로 방대하고 날카로운 통찰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상상 다들 기억하시죠? 지루할 줄 알았던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질량, 그리고 컵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 이제 우리는 결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진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여운이 길게 남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청장님은 모든 사람의 질량이 다름을 인정하고 막 다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시죠. 만약 극도의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모든 조직이 갑자기 성과 지표를 들이미는 것을 딱 멈추고 모든 구성원의 영혼의 질량이 채워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준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네요. 우리 사회는 마침내 번아웃이 없는 아름답고 인간적인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면 그 인내심의 무게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시스템 전체가 붕괴해버릴까요? 과연 지금의 21세기 사회는 인간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질량을 품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혹은 일터로 향하는 길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식과 철학의 바다로 뛰어든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